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48회 1번부터 41번까지 방법을 많이 익혔겠죠? 그럼 이번 73회 시험, 자, 얼마 남지 않았죠? 2, 3일 전의 기억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또 숨겨놓은 비법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자, 42번부터 50번까지. 자, 여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23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은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게 갈로라고 생각을 하면 밑줄이 이해가 안 되면 갈로의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라고 했죠.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신의 엄마의 태도니까 여기 신의 엄마도 이마를 찌푸렸다라고 했으니까 이마를 찌푸리는 상황은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겠죠. 못마땅해 한다라는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2번을 보며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줄 친 부분에 이마를 찌푸렸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선택지에 딱 보며 불안해한다. 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도 했죠. 두렵다라는 걸 했고, 자, 두렵다라는 말이 불안해한다라는 뜻이라고 23번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어떤 문장이었느냐면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니까 두려운 생각이죠. 불안해한다. 자, 23번에서 여기 물음표에 집중을 해서 풀면 된다라고 했고, 자, 서운해한다라는 것은 아쉽다, 섭섭하다라는 느낌이고,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느낌 미음이 돼야 되겠죠. 자, 초조해하는 거는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바쁜 상황을 나타낼 때 초조해하고 못마땅해 한다는 이 말을 짚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42번이 넘어가도 쉬운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무조건 읽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찍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빨리 살피세요. 밑줄 그은 거는 이거 할 수 있겠다. 23번처럼 동사 형용사를 찾는 문제네. 자, 문장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잘 파악을 하며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42번 여러분 앞에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또 42번에 밑줄 그은 거는 내가 풀 수 있겠다. 토픽2를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들은 동사 형용사의 기본적인 뜻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신의 엄마의 태도는 못마땅해 한다. 이 말을 찌푸리는 것이 못마땅할 때의 표현이다. 두렵다라는 뜻은 불안해한다. 자,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이거는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뜻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부터라도 여기에 나오는 동사 형용사는 꼭 기억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거 선생님 앞에 1번에서 40번까지 하면서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을 읽어보는 사람은 아직도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된다? 1, 2, 3, 4 선택지에서 올라가서 1번에 있는 문장, 2번에 있는 문장이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서 문맥을 파악하자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앞뒤의 글자에 대한 문맥을 잘 살펴라. 샀다, 뭐 쌀을 샀다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신의 엄마는 형제 슈퍼에서 쌀을 샀다. 찾으면 되겠죠. 형제 슈퍼 나오면 찾으면 되겠죠. 또 형제 슈퍼가 어디 있나 신의 엄마를 집중적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김포 슈퍼 몰래라고 했겠죠. 자, 여기 형제 슈퍼, 위에 형제 슈퍼, 여기 형제 슈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뭐 두 슈퍼 간의 경쟁이 있겠네요. 그리고 한 동네에 있으니까 김포 슈퍼 몰래 20kg 쌀을 샀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이게 뭐야? 이게 이 말을 찌푸렸다 불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의 엄마는 형제 슈퍼에서 쌀을 샀다. 맞죠? 자, 1번의 정답이 나왔는데 하나만 더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자 했죠. 신의 엄마와 고흥댁은 다른 동네에 산다. 자, 신의 엄마는 여기 있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64번지 세대기 공평한 결론을 내리는가 했더니 고흥댁이 여기 나왔죠. 같은 글자에 찾아가세요. 그럼 고흥댁. 자, 신의 엄마 이어서 64번지 세대기 이야기하고 고흥댁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동네에 살고 있죠. 자, 쌀 산 거는 그러면 확실하게 1번이 정답이다. 자, 2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동네가 아니다 하고 44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는 3번, 4번까지 파악을 해봅시다. 김포 슈퍼 나오면 여러분들 김포 슈퍼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에도 김포 슈퍼 찾아가고 또 김포 슈퍼 찾아가서 쌀과 연탄이라고 했으니까 팔지 않는다가 아니라 데어 먹던, 자, 던이 과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어미가 되겠죠.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쌀과 연탄을 팔지 않는다가 아니라 김포 슈퍼에서는 쌀과 연탄을 팔고 있죠. 자, 형제 슈퍼 찾아갑니다. 형제 슈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를 빨리 찾아서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형제 슈퍼에서 4, 5등 부식이나, 자, 여기에 던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겠죠. 자, 정답은 확실하게 1번이다. 자, 여러분 1번이 나왔을 때는 한 문장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두 번째 문장이 틀렸으면 같은 거 1번 정답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44번도 이제 우리 방법 알았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주제는 뭐다? 핵심 문장이다. 핵심 문장을 찾으려면 마지막에 집중해라. 마지막에 집중을 하면서 같은 문장이 한 개, 두 개가 나오면 가장 핵심적인 거 마지막에서 찾아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갈로에 들어갈 문장, 자, 앞에서부터 많이 익혔죠. 갈로가 나오면 앞의 문장, 갈로 앞의 문장, 갈로 뒤의 문장을 읽어보면 정답을 찾기가 쉽다. 위에서부터 전부 다 읽어 내려오지 않는다. 밑에서부터 같은 글자를 찾아서 같은 문장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나왔어. 핵심 문장은 마지막에 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눈이 빨리 마지막에 손과 같이 가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또 같은 내용의 문장을 찾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약품 자판기 설치는 의약품 자판기 자동 판매 설치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 자판기 판매되는 약은 없고 의약기 자판기, 자, 이제 없습니다. 설치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약은 판매되는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일반 약품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의약품 자판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문장 집중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전히 많고 심야나 휴일에도 작동하는 의약품 자판기가 설치되며 국민들은 언제든지 약을 살 수 있어. 여기에 뭐 언제든지에 해당되는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약을 살 수 있다. 의약품 자판기는 제2의 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의약품 자동 판매기 자판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가 정답에 맞겠죠.
자, 심야나 휴일에도 살 수 있어야 되죠. 자판기가 설치되면 했으니까. 자, 3번 일단 봅시다. 의약품 자판기는 설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약품 자판기는 뭐 일반 의약품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설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도 없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핵심 문장을 찾자. 핵심 문장은 마지막에 많이 나온다. 핵심 문장을 찾을 때 중심 문장은 같은 문장을 찾아서 한 개, 두 개 이상의 같은 문장이 나오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찾자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44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45번 갈로에 들어갈 거는 갈로의 앞뒤를 살피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심야, 늦은 밤이나 쉬는 날에도 작동하는 파는 의약품 자판기가 있으면 설치되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영업시간이죠.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제한을 받지 않고가 정답이 되겠죠. 자, 종류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갈로의 앞뒤를 살펴보면 정답을 찾기가 쉽다라고 했죠. 자, 45분까지 풀어보니까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만의 방법이고 선생님만의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요번에 6급 받은 친구도 45분까지 풀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빨리 살펴보고 제1 나오지 않는 번호를 찍었다고 했죠. 역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정답을 마킹한 것을 살펴보니까 1번이 10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개가 모자라죠. 앞으로 2개가 더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11번이 11개가 있고 12번이 12개, 12개 있으니까 얘들은 한 개 아니면 각각 하나씩 추가될 확률이 있죠. 총 자, 이걸 다 더하면 48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하나씩 48문제가 아니죠. 자, 10, 20, 30, 40, 44 5개니까 5문제가 더 나와야 되는데 10분에 2개가 더 나올 수가 있겠고 11분에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겠고 12분에 안 나오거나 하나 더 나올 수가 있겠죠. 5개를 맞추면. 자, 그러면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살펴보니까 46, 47, 48, 49, 50분에 1번이 10개밖에 없으니까 2개 이상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개 더 나왔습니다. 11번에 11개가 있으니까 1개나 1개가 더 플러스 될 수가 있으니까 작은 번호. 자, 여러분들 빨리 마킹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풀었다면 나에게 제일 나오지 않는 번호를 시간이 없을 때 찍어주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2개, 12개가 나온 번호가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1개 아니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13개가 나왔다면 이거는 4번이 13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4번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선생님만의 비법인데 이렇게 알려줘서 그나마 나머지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체킹을 해서 점수를 올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46번, 47번을 보니까 여기에 화각공예가 나왔는데 자, 이 화각공예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런 게 화각공예입니다. 자, 밑그림을 먼저 그려서 색칠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쇠뿔입니다. 소의 뿔을 붙인 거를 화각공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자, 이것도 알려줬습니다. 자, 40번 넘어가니까 앞에서 했던 방법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보기가 나오면 선생님 보기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먼저 보지 위에 지문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이해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앞뒤의 문장을 살펴서 기역,
보기에 있는 내용이 기역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주겠죠. 앞에서 설명을 하고 받아주는데 이러한 뒤에 보니까 장식적인 효과, 품위를 더해준다라고 했죠. 자, 장식적인 화각, 공예의 장식적인 효과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잘 봅니다. 화각공예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화각공예란 지금 화각공예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림은 주로 채도가 높은 원색으로 그려지지만 쇳불을 통하여 은은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화각공예란 했죠. 그러면 화각공예를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러한 화각공예의 되겠죠. 자, 여기에 채도가 높은 원색으로 그려지고, 그럼 아까 여기에도 봐도 이렇게 붉은 색깔, 이런 색깔이 많죠. 이게 채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채도가 높은 원색으로 그려지지만 쇳불을 통하여, 자, 붉은 색깔이 아주 많은데 쇳불의 이런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 이런 색깔이 쇳불의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은은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화각공예의 장식적인 효과는 나무 공예품의 품위를 더해준다. 나무만 있는 것보다 자, 이런 게 다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쇳불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 이런 색깔이 들어감으로 해서 품위를 더해준다라는 거죠. 자, 또 자, 품위를 더해 주는데 또 그림 위에 색불을 붙였기 때문에 색이 잘 벗겨지지 않는 보존의 효과를 낳는다 했으니까 이것은 뒷부분에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한의 앞부분에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잘 읽어보면 화각공예를 설명을 했죠. 자, 이러한 화각공예의 장식적인 효과가 되니까 자, 또한 앞에 들어가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보존의 품위도 더해주고 또한 보존의 효과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또한이 되겠죠. 자, 보기에 들어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기를 1번으로 읽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앞뒤에 어떤 보기에 주어진 내용이 꼭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46번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리을에 대해서 앞에 선생님이 41번까지 32번부터 41번의 이 방법을 푸는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47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충분히 했어요. 이걸 다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1, 2, 3, 4 선택지에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죠.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면 위에 있는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봅니다. 화각공예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하기 쉽지 않았다. 자, 화각공예를 빨리 찾으세요. 화각공예는 재료가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재료가 귀하다. 자, 여기 구하기 쉽지 않았다는 여러분 어디서 봤죠? 72회 52번에 자,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물을 구하기 어렵다. 52번에서 할 수 있었겠죠. 빨리 정답을 찾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만 더 읽어본다면 화각공예품은 과거에는 자, 과거에는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뜻을 생각하지 말고 같은 낱말을 문장 속에서 찾으세요 했죠. 과거에는 일반 서민들보다 주로 왕실이나 귀족층이라고 했으니까 계층과 관계없이 틀렸죠. 그죠? 과거에는 했으니까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 있죠. 왕실이나 귀족, 부자, 부유한 사람들, 부녀자들, 여자들만이 사용하는 그것도 어떤 여자? 귀족.
양반들, 옛날에는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귀한 집안의 양반들이 사용하는 기호품이었다. 계층과 관계가 있었죠. 자, 52번 쓰기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47번에 3번 화각공에는 얇게 깎은 쇳불 위에, 자, 얇게 깎은 여기 있죠. 얇게 깎은 쇳불 위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뒤 그림 위에 얇게 깎은 쇳불을 그 위에 붙인 거죠. 자, 쇳불 위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게 먼저고 쇳불을 그 위에 붙인 거니까 자 3번도 틀렸죠. 자 4번 화각공예품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자 다른 나라 여기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창적인 공예다. 자 독창적인 누구가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정답은 1번. 자, 47번까지 풀었으면 시간이 없단 말이죠. 1번이 나왔으면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자, 48번. 이 글을 쓴 목적. 자,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까닭이죠. 까닭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까닭을 찾을 때,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방법 알려줬죠. 자, 48번까지 오니까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내가 정답을 찾은 것 중에서 가장 안 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보니까 1번이 가장 정답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 조금만 생각을 해도 1번이다라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1, 2, 3, 4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어올 시간 없다고 했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목적을 찾을 때에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돼요. 자, 조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하고 보니까 조세의 역할을, 수입원의 역할을, 자, 조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48번, 47번에 1번이 많이, 앞으로 5문제에 1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자, 1번이 나왔습니다. 자, 48번의 목적은, 자,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이 되겠죠. 자, 여기에 확대된 조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자 일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수입원의 역할을 넘어 자 역할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는 단순히 수입, 돈이 들어오는 것의 역할을 넘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조세의 역할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자, 이 모든 것이 다 조세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세가 할 수 있는 일, 세금을 줄여서 무엇을 유도하고 또한 정부는 이 환경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도 조세를 활용한다라고 했죠. 이것만이라도 조세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또 조세는 보편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고 자 이를 위해 특별 소비세 등 많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재정에 충당하는 것도 조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자 조세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수립 제한도 아니고 수립 지적도 아니겠죠. 자, 제안은 의견을 내놓는 건데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지적은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데 지적도 아니겠죠. 자, 49번 갈로에 들어갈 거. 자, 우리 많이 했죠. 갈로의 앞뒤 문장을 살피면 된다라고 했죠. 갈로가 나왔을 때도 위에서부터 읽어오는 사람 정말 방법 모르는 거죠. 자,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침체되다라는 말은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조금만 봐도 이 글자를 몰라도 되는 게 보세요. 정부가 경기가 여러분 잘 몰라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라고 했으니까 경기가 잘 안 돌아갈 때 이 말이죠.
경기가 잘 안 돌아갈 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라는 말은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의 규모를 조절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니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면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거 힘쓰세요도 아니고 국민이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지니까 돈이 나에게 남아돌겠죠. 그러면 그것을 소비 지출을 유도한다, 이끈다라는 말이겠죠. 또 한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국민들의 소비 지출을 늘려서 침체된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끈다.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정부와 국민은 의견차 아니고 인식을 바꾸는 것도 아니겠죠. 자, 50분에 가서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되겠죠. 필자의 태도. 자, 밑줄 부분만 읽어보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하나만 읽어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나는 이 문장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니까 그러나는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주장은 이게 강하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주장이라고 하겠죠. 자, 굳게 내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준다고, 여기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리얼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 추측하는 문장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그러면 주장이 아니겠죠. 자, 요구도 아니겠죠. 자, 여러분 이거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잘 읽어봐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장. 이것은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 1번 주장 아니죠.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도 아니에요. 자, 역설도 강하게 자기의 말을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되는 말을 할 때도 역설인데 이거는 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밑줄 친 말에 대한 그러나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밑줄 친 말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힘주어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거죠. 자, 인정.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4번 하고 그렇다고 여기다니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47, 8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에까지 자기가 정답을 체크한 것을 보고 짐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가장 나에게 나오지 않은 번호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에 몰아서 찍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45번까지 잘 살펴봐도 1번이 가장 적었죠. 그래서 1번이 나올 확률이 많았는데 역시 1번이 나왔죠. 자, 11번 2번도 11개가 나왔으니까 1개 아니면 2개가 더 나올 확률이 있고 3번, 4번은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는데 4번에 하나가 마지막에 더 나왔습니다. 자, 50번에 다시 가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자, 조세정책 이건 다 어렵단 말이죠. 이 마지막에 필자의 태도니까 태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읽어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니까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 아니다, 요구도 아니다, 역설도 아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생각하는 거죠. 인정하고 있다. 4번으로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48회 비공개 기출문제를 1번부터 50번까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네요. 자,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이런 방법을 익히며 선생님의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6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요일 하루를 이 친구는 한국어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자, 물론 6급 받는 게 어렵지만 5급 받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루를 일요일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 1번에서 50번까지 공부하느라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73회 좋은 결과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했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천천히 가면 되겠죠. 자,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공부해서 다음 시험 1월달 시험을 내년 2021년 내년 1월달에 잘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올린 48회 기출문제를 잘 비공개 기출문제죠. 이거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